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후에 관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입니다. 이 부분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임대료 보증금이 월 임대료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인은 증액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네. 임차인이 혹시나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주고 나서도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0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가장 센 과태료 3,000짜리입니다. 3,000.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많이 혼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임대차 보호법, 이제 민법상에 나와 있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 범위가 5%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선도 5%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부분에 나오시는 이제 또한 나오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건데 이 부분도 좀 살짝 설명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셨던 그냥 기존의 민법상의 5%의 상한선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은 전 임차인과 지금 임대인과의 계약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이 나가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 5%의 상한선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전 임차인이 나가시고 나서 새로 오신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으시게 되면은 전 임차인이 받으셨던 금액, 저번 달까지 받았던 금액 이런 거에 상관없이 5%에 상관없이 월세를 올려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임차인분은 월세를 100만 원에 받으셨다고 치면은 지금 임차인분은 110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10%가 올라간 건데 이거는 민법상에 나와 있는 건 전 임차인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5%가 걸려 있는 거고 신규 임차인과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의 5% 상한선은 전 임차인이 아니라 자기 임대사업자 연수에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의 기준입니다. 임대인 기준. 임대인만 기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저번 달이건 작년이건 몇 번을 해서 바뀌었건 상관없이 임대인분이 1년 이내에 임대료를 한 번이라도 5%를 올리셨으면 임차인이 바뀌었든 계약 기간을 바뀌었든 계약서를 새로 썼든 상관없이 못 올리십니다. 이 부분 가장 크게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들 아마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전 임차인분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내에 월세를 5%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지금 10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전 임차인분께서 지금 나가시고 이번 달에 갑자기 중도퇴실을 해서 나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옆집에서는 옆 건물 주인분은 15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임대료를 올려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금액이 바뀔 수도 있으니.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지금 최근에 받고 있던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는 전 임차인과 계약되어서 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이 10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 1년 이내에 임대료를 증액하셨으면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한테도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전 임차인과 동일한 105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또다시 5% 올리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5%가 올라가면 한 5만 몇천 원꼴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가장 많이 혼동을 하시고 계시고 이 부분 그냥 다 무조건 올려서 신고를 하시다가 시청에서 5% 상한선 넘었다고 빠꾸 맞으시거나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시청 공무원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부분 가지고 5%를 넘게 월세를 이번에 받으셨고 계약을 하셨으니 과태료를 3천만 원 내세요 라고 하시는 공무원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공무원분들이 재량에 따라서 이 정도는
유도리 있게 봐주실 수도 있고 5%가 넘었으니 이거 계약서 다시 써오셔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저희도 가서 저희가 해드리고 하다 보면은 뭐 전년도에 신고된 금액을 모르고 저희가 첫 계약을 해드리다 보면은 저희도 그럴 수가 있어서 되게 유하게 좀 유도리 있게 풀어나가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공무원분들이 친절하지 않게 이거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해결을 한다고 해서 이거 전년도에서 올해 신고된 게 5%가 넘었으니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에서 경감되더라도 1, 2천 단위로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 내세요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직 안 맞으셨다면은 이 부분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인지하시고 과태료 안 맞으실 수 있게 조심 잘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예전에는 뭐 4년, 8년, 그리고 최근에는 10년으로 다 통일이 돼서 10년 하나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한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이 말 그대로 뭐 세를 안 넣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거주, 주인분이 실입주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양도한다는 말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네,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계셔서 그냥 뭐 요새 뭐 안 팔리고 계약이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냥 막 파시거나 매도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안 지켜지면 요것도 임대주택당 3천만 원씩입니다. 3천만 원. 예, 과태료 많이 셉니다. 이게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놓은 그 해당 주택이든 여기에 주인분이 거주 불가능합니다. 본인 거주 포함입니다. 본인 거주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한테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3천만 원.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이 그냥 뭐 쉽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에게 팔면 안 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자기가 주택임대를 하려고 사업자를 내놓은 집에 들어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절 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지는 거죠. 요런 거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인데 임차인의 귀책사유는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거나 민법적으로 임대인분이 임차인에게 연장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임차인분이 계속 자기 연장하겠다, 재계약 연장하겠다, 5% 상한선에서 계속 연장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임대인분은 임차인분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을 못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거절을 못한답니다. 못합니다, 그냥. 네, 거절하면은 1,000만 원 이하 네,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시고 그냥 거절을 하시거나 주인분이 실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이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네, 세를 놓으실 때 잘 확인하셔서 전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본 내용은 임대차 계약 후 주요사항, 계약 후에 나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3가지 정도 렌트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후에 관한 준수사항과 의무사항, 과태료가 좀 많이 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000까지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과태료를 맞지 않는 그렇게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